수업에서 하지 못한 별별 이야기 수다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을 전공한 한박입니다. 교육학 전공자 김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MBTI. MBTI요? 네. 어,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처음 딱 얘기가 나오면 바로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유형이세요? 네, 하고 물어보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MBTI 검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우리나라에서 이다지도 열풍인가?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지금의 이 열풍이, 과도한 열풍이 가진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MBTI의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거창하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MBTI는 사실 굉장히 해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심리검사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거, 특히 심리검사 쪽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어, 최대 역량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IQ인데 한정된 시간 안에 본인의 역량,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심리 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검사도 있고 학업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격 검사라는 그 어떠한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진단이나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MBTI가 가장 대표적인 선호도 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했던 성격 검사 중에 스크리닝이라든지 진단에 관련된 게 뭐냐? MBTI랑 이름이 아주 비슷한 MMPI라는 게 있어요. MMPI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아주 달라요. MBTI는 너는 뭐 굉장히 딱 부러지는 성격이구나. 너는 내향적이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MMP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울 수준이 좀 심각하시고요. 반사회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조현병 기질이 조금 있으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뭐 T점수로 변환이 돼서 이 일정 수준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뭐 몇 번 척도와 몇 번 척도가 같이 쌍봉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프로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 이게 뭐 본인이 어떠한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시키는 게 바로 MMPI라는 굉장히 심각한 검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MMPI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MBTI 얘기로 돌아오자면 이런 심각하게 내가 정상이야? 아니야? 이걸 보려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선호도예요. 즉 뭐냐면 오른손이 편하세요? 왼손이 편하세요? 어느 쪽에 접시 놔드릴까요? 하는 그런 선호도 검사라고요. 그러니까 MBTI를 보면서 야 그거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잖아. 그걸 믿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건 선호도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간에,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걸 골라도 해롭지 않아요. 좋은 말이 다 들어있잖아. 다 만족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MBTI 검사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성향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 중에서도 내가 어떤 성향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저는 되게 좀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어세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작년인가? 저 우산 받았거든요. 창립 50주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장면에서는
뭐 이제 근무하고 그럴 때도 보면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오면 상담을 할 때 정신적인, 뭐 신경증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MMPI 같이 정상 비정상을 할 수 있는 검사를 하죠. 플러스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MBTI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지 솔직히 한 25년도 넘은 걸로 제가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오래됐거든요. 궁금한 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 검사 되게 재밌네. 좋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상담이나 심리 쪽 하시는 분들끼리는 이걸 가지고 서로 만나면 "아 무슨 유형이실까 봐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전 국민이 다 MBTI가 돼서 왜 유행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이게 있죠. '우리 민족이 뭐다? 단일 민족이다. 우린 자랑스러운 네 단군의 자손들이잖아요.' 네. 네.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게다가 생김새도 거의 똑같아. 인종으로 구분이 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쟤랑 뭐가 달라?' 몰라. 어. 우리는 모두 다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유행도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바지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유행이면 모두가 다 질질 끌어. 그다음에 쇼패딩이 유행이면 다 작은 거 입고 벤치 파카 유행이면 다들 그거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무 유행이 다 똑같이 돼서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이 세대가 나오면서 뭔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MZ 세대. 예. 이들에게는 2008년 이후로 보급된 이 무적의 이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그렇죠. 스마트폰이 손안에 들어오면서 자기만을 위한 이렇게 입맛에 맞는 뭔가를 다 이제 보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읽는 글까지 전부 다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조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였던 민족에서 혈액형 4개에서 벗어나서 16개로 구분할 수 있다니. 축제인 거죠. 이걸 왜 안 해? 16개인데.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난리거든요. 아, 그래요? 서구권에서는 성격 검사라는 거를 잘 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쟤랑 나랑 달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왜 16개를 묶어야 돼? 걔네는 각각이 다 다른데 왜 우리가 16개로 묶여야 돼? 라는 입장인 거고, 우리는 단일 민족 뭐 이러다가 16개로 갈라지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검사를 대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느낌이라면 저쪽에서는 왜 16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놀랍게도 다양성의 반대에 대한 욕구도 이게 만족시켜줘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상도 다 똑같이 있어요. 학생은 이래야 되고, 신입사원은 마땅히 이래야 되고, 다들 해야 하는 포지션이 지금 내가 비록 이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즉, 내가 굉장히 나는 수줍음이 많고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 하지만 모두가 함께 있을 땐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거라든지, 뭐 회식 자리에서의 에티켓이라든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모범적인 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모범적인 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뭐 엄친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엄친아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이상한 구석 많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지향하는 어떤 기치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내 성격은 어딘가 모나 있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던 어느 날 뭔가 공신력 있는 검사래. 열었어. 그 안에 내가 있다? 수줍음이 많은 당신은 혼자 있는 걸 즐겨하며 위안이 확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옳고 그름이나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를 떠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원래 있대.
나 같은 사람이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이건 또 뭘 만족시키냐면 우리나라 특히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튀는 걸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와 더불어서 내가 혼자이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묻어갈 집단이 있어야 마음의 위안이 돼. 그걸 절묘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뭐다? MBTI다. 네. 뭐 저의 개인적인 피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유난히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그전에도 유행 탈 수 있었는데 왜 20몇 년 전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유행 타기 딱 좋은 상황이다. 네.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커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서는 모해한 검사에 이쪽도 저쪽도 좀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유행 이런 거 아닌가요? 나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이 검사는 선호도라고 했잖아요. 선호라는 것은 내가 A를 좋아하건 B를 좋아하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냥 이건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게 기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I 유형에다가 P면은 우리 회사 인재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다든지, 여자분이, 나는 솔로에 나온 여자분이, 나는 T형 남자 별로라서 우리가 어울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MBTI라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랑 다를 수 있어 라는 걸 원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검사라면 지금은 담을 쌓는 용도가 어느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르게 돼서 본인 입맛에 맞는 거를 찾는다? 찾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MBTI가 성향 검사라고 했잖아요. 성향은 그냥 내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성향에다가 오만 가지를 다 갖다 끼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을 성향에다가 그냥 다 밀어 넣어버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F형이 있다 칩시다. F형은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F래요. 불같은 사람도 F래요. 잘 삐지는 사람도 F래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말한 마음이 따뜻하거나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잘 삐진다거나 감정 기복 심한 거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게 다 하나로 F로 묶여? 이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T형도 이제 뭐 저희 딸이 그렇게 엄마 T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결코 좋은 의미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이제 짜증낼 때 어떻게 공감을 못해?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때 하는 건데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는 사람도 T지만 내가 아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래도 이거 해야지 라고 망설이면서도 가는 사람도 T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T일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걸 성향하고 연결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유형은 별로야. 애초에 기준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게 일단 문제 하나고요. 모두들 좋을 때에는요, 이분이 뭘 선호하는 사람이건 사랑에 빠졌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어, 막 불같은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T도 F처럼 살 수 있고 F도 T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호르몬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내 눈이 정상을 찾기 시작하면 정신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본연의 내가 올라와요. 그때부터 이제 짜그락거리기 시작하는데, 아, 네가 T라서 그래. 네가 나를 이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에요. 그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 T냐 F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MBTI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검사를 제가 뭐 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 편안한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내가 열 잔뜩 받아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라고 얘기할 때 그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표현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음 이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남편과 아름답게 연애 생활을 할 때 남편이 저한테 이제 줬던 선물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꽤나 큰 상자였어요. '아 뭘까?' 뭐 이러면서 열었는데 굉장히 좋은 향수가 일단 뿌려져 있었고 성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성 성냥이요? 그 성냥이 뭐였냐면 이게 진짜 옛날 사람인 티가 나는데 어 갔던 모든 곳에서 이제 음식점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 당시에는 인제 성냥 같은 것들이 조그맣게 놓여져 있었어요. 네. 남편이 그걸 다 모은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갔던 모든 장소에서 기념할 만한 하다못해 그런 게 없으면 냅킨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정성스럽게 잔뜩 모은 다음에 향수를 칙칙 뿌려서 저에게 준 거죠. 자, 여기에서 퀴즈. 남편의 MBTI 유형 중에 두 번째 기준에 있는 거죠. 남편은 현실형인 S일까요? 직관형인 N일까요? 직관. 그렇죠. 그걸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내민 그 사람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 받는 사람이 완전한 왕현실주의자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검사라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MBTI가 어떤 검사인지 짧게 말씀드렸고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유행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MBTI를 지금 이 열풍이 어떻게 좀 잘못 자꾸 가고 있냐, 이상한 곳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떠셨어요?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향이랑 성격이랑 다른 건데. 음. 저도 아내 MBTI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하기보다는 '왜 저래? 미쳤나 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보는 방향으로 좀 바꿔야겠다 나도.'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MBTI를 지극히 싫어하셨던 이걸 듣고 계실 누군가에게 MBTI 자체가 나쁜 애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안녕.